안녕하세요. 오늘은 튀김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한번 조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 쓰던 자료에 논문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름 흡수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일단 우리가 튀김을 어렵게 느끼는 데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돼요. 일단 기름이 막 사방에 튀죠. 그 다음에 남은 기름을 처치하기 곤란하죠. 그리고 겉은 탔는데 속이 익지 않아 가지고 튀김 망한 경험, 그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튀김 잘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재료들을 넣고 그냥 차가운 기름에서 다 튀겨버리잖아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기름이 안 튀죠. 왜? 저는 뚜껑 닫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남은 기름 저는 다시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그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가울 때부터 조리를 하시면 겉은 탔는데 속이 덜 익은 경우가 안 나오죠. 차라리 겉이 색깔이 안 나는 경우는 있어도 속이 덜 익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요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는 왜 차가운 기름에 튀김을 하냐? 사실 저는 이건 약간 조금 유명한 셰프님한테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조엘 로브숑이라는 셰프님 계신데 프란치 요리 하시는 요리사분이시거든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모으셨던 별의 개수가 32개 정도 됩니다. 미셸린. 이분이 되게 창조적인 걸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슬로우 프라이드 포테이토라고, 감자를 그냥 썰어가지고 찬기름에 넣고 오랫동안 요리해서 한 30분 이상 튀겨가지고 만든 감자튀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이 감자 같은 경우, 감자, 고구마, 제가 고구마 마탕도 보여드렸지만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은 따로 튀김옷을 안 입혀도 된단 말이에요. 왜? 전분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신에 감자 전분을 사용하고 계란 흰자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 확실히 기름을 예열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돼요. 그런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죠. 제 레시피, 제 채널은 항상 수고를 최소화해서 평균 정도 되는 맛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쉽고 간편한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튀김을 튀길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다른 승우 아빠님이 출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튀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이게 이제 튀김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재료, 이제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건 이건 튀김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기름이 있겠죠. 이 재료가 처음에 기름을 이렇게 퐁당 빠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재료 안에 있는 수분은 물이잖아요.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 기름들이 막 160도, 200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 재료 안에 있는 수분들이 열을 받아서 증기가 되죠. 물이 100도가 되면은 수증기가 되잖아요. 수증기는 어떤 성질이 있죠? 위로 올라가 날아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료에서 도망가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수증기는 뜨겁죠. 뜨거운 수증기가 재료를 익히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수증기가 빠져나와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안에 공간이 남겠죠. 그 공간으로 기름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튀김을 드셨을 때 속이 촉촉하다고 느끼는 거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 때문에 촉촉한 게 아니라 기름이 들어가서 촉촉한 거고, 그래서 튀김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냥 뭐 겉에만 튀겨주고 안녕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튀김은 튀길 때 흡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겉에 있는 부분이 기름에 열을 받아가지고 수분이 날아가고 구워지면은 바삭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마이야르 반응이 생겨서 튀김이 갈색으로 이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름에 넣었을 때 기름 겉에 부분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 튀김옷은 마이야르 반응과 바삭해지는 반응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재료는 실제로는 수증기로 쪄지는 거예요. 재료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로 쪄지고, 동시에 이 겉에 있는 기름들의 열기들이 전달이 돼가지고 재료 자체가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분이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딱딱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오래 튀기면 그럼 오래 튀길수록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더 촉촉해져야 되는 거냐,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재료가 촉촉한 거는 기름과 수분의 적당한 밸런스가 필요로 합니다. 수분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된다고 해도 그 모든 자리를 기름이 다 차지하지는 않아요. 기름이 침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료마다 다 틀립니다. 기름을 많이 먹는 재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버섯 같은 거 그냥 튀기면은, 버섯은 기름을 왕창 먹어서 한 입 먹으면 막 식용유가 막 쭉쭉쭉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재료들, 뭐 부각 같은 거나 김 부각 같은 거, 다시마 부각 같은 거 만들면 걔네들은 기름을 많이 흡수하지 않죠. 딱딱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마다 수분량과 기름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특색이 다 달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재료로 튀김을 하고 있습니다. 튀김의 기본은 약간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제가 했던 방식처럼 예열을 안 하고 튀기면 기름을 훨씬 더 많이 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리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틀렸습니다. 예열을 안 하고 튀기면 기름을 덜 먹어요. 하지만 예열을 하고 튀기는 게 더 맛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게 조금 헷갈리실 텐데 다시 풀어드릴게요. 결국 튀김은 뭐냐면 재료의 수분을 기름의 열기로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온도가 높을 때 튀길수록 튀겨지는 튀김은 기름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 느끼실 뿐이지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들이 훨씬 더 기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거는 차가운 상태에 있는 재료의 상태입니다. 수분이 그냥 가만히 있죠. 이 물들은 자기 자리에 가만히 지키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물들은 마치 트수와 같아서 그냥 가만히 트위치나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물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기름이 들어가려면 물을 먼저 내쫓아야 되죠. 어떻게? 가열을 해서 내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열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물한테 나가라고 해야겠죠. 야, 100도 씨나 됐어, 좀 나가 놀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식재료 안에 존재하는 물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수고 하나는 결합수예요. 자유수는 말을 잘 듣습니다. 야, 100도니까 좀 나가서 놀아 친구들하고,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놀아요. 근데 결합수 애들은 얘네는 버팁니다. 존버맨이에요. 얘네는 좀 나가서 놀아라 좀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해도 5분만 더 이러면서 승급전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올려줘서 완전 닭다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옆에서 귀찮게 해야지 나간단 말이에요. 높은 온도에서 우리가 평균 160도에서 180도 이런 사이에 튀기잖아요. 거기서 튀기게 되면 이제 결합수도 더 이상 못 버티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기름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예시인데 왼쪽은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망한 튀김 같아 보이잖아요. 겉면도 막 기름져 있고 눅눅해 보이죠. 오른쪽은 반대로 되게 바삭바삭해 보이잖아요. 둘 다 이게 가라아게인데, 자, 왼쪽은 왜 저렇게 눅눅해 보이냐면 튀김옷이 기름을 많이 흡수한 상태고, 튀김옷이 기름을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게 안쪽에 있는 재료가 수분 손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른쪽은 반대로 겉이 바삭바삭한데, 겉이 바삭바삭한 튀김은 왜 바삭바삭하냐면 튀김옷이 가지고 있는 기름을 안에 있는 속재료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튀김을 튀기셨을 때 건져냈을 때는 기름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한 10초 정도만 지나도 그 기름들이 갑자기 그 안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면서 점점 약간 드라이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수초 사이에 표면에 있는 기름은 다 재료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거든요. 스펀지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낮은 온도에서 튀긴 튀김보다 높은 온도에서 튀긴 튀김이 훨씬 더 기름을 많이 머금고 있을 확률이 높다. 결국 맛있는 건 칼로리가 더 높다, 이 얘기입니다.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기름을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다지 맛있지 않게 될 뿐.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튀김은 밑간을 하는 게 좋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스테이크 시간에 배웠죠. 밑간을 하게 되면은 고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밖으로 빠져나온 수분은 마이야르 반응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 겉으로 빠져나온 수분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튀김옷에 영향을 미칩니다. 튀김옷 자체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게 해요. 그러면은 튀김옷은 아까 제가 마이야르 반응을 일어나고 건조해지면서 바삭바삭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얘네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이야르 반응도 조금 더 늦어지고 바삭바삭하는 것도 조금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재료가 잘 튀겨지는 데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물론 맛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올려드린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다 소스랑 같이 먹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다지 밑간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익을 보실 거는 없고요. 다만 튀김이 좀 얇은 감자튀김이나 아스파라거스 튀김 이런 걸 하신다면은 튀기고 나서 소금 같은 걸로,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감자튀김 저렇게 튀기고 나서 맛소금 같은 걸로 뿌려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튀김옷은 왜 입히는 걸까요? 우리가 튀김옷을 보통 입히잖아요.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런 순서로 입히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이제 재료의 겉면에 층을 입혀가지고 보호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와 기름 사이에 보호막을 두는 거예요. 밀가루의 역할은 표면을 마르고 거칠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계란이 잘 붙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접착제로 이용해서 최종 재료를 붙이게 되죠. 이게 빵가루라던가 전분가루라던가 곡류는 여기 찹쌀가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견과류, 시리얼 이런 것들을 되게 붙이잖아요. 얘네마다 이제 특색이 생기죠. 빵가루를 한 건 조금 더 바삭바삭거리고 파삭한 식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전분을 사용합니다만. 그럼 튀김옷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튀김옷은 크게는 건식 튀김옷과 습식 튀김옷이 있습니다. 건식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튀김옷을 입힌 상태가 말라 있는 상태고, 습식은 튀김옷이 유동성 액체라 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튀김옷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다 나눠주면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를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기름인데, 그러면 과연 튀김을 튀길 때는 어떤 기름이 제일 좋은가? 자, 이 기름을 고르는 데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의 기본 법칙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칼로리가 높으면 맛있다.
기름에 포화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삭한 느낌이 나는 튀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포화지방이 높은 거는 팜유, 코코넛 오일, 라드, 쇼트닝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포화지방이 높은 그런 지방 중에 하나인데 포화지방이 높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있다는 거. 팜유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드시는 라면을 튀기는 재료죠. 라면이 괜히 맛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살찌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은 주로 이제 땅콩 기름을 추천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땅콩 기름을 싼값에 구하기는 어렵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중적인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냥 콩기름이나 식용유, 옥수수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땅콩 기름 사실 돈으로 식용유 사시고 차라리 고기를 사셔가지고 그냥 튀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름은 어떻게 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기름통 뒤에 있는 설명서만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기름이 산화되는 가장 큰 요건은 일단 산소거든요. 산소에 노출이 되면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얘네는 맛이 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산소에만 노출시키면 어느 순간 산화가 돼 있는데 열과 빛, 공기를 더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튀길 때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열, 빛, 공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튀김을 튀길 때는 예열 시간을 없애죠. 예열을 해서 열을 가해지면 그만큼 기름에 스트레스가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뚜껑도 닫아가지고 추가적인 공기 누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재료를 다 쓴 다음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으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온도가 낮고 냉동실에는 깜깜하니까 빛도 없고, 그 다음에 밀폐 용기로 산소도 차단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기름이 산화가 되면은 발연점이 떨어지고 튀김이 잘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산화된 기름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오래된 기름, 기름의 색이 약간 어둡거나 기름에서 냄새가 나거나 좀 심할 경우에는 막 생선 튀긴 냄새가 나요. 생선을 안 튀겨도, 닭만 튀겼는데도 막 생선 튀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럴 때, 아니면 기름이 지나치게 너무 묽거나 지나치게 끈적할 때, 묽은 것도 되게 산화가 많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튀김을 튀겼을 때 표면에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약간 무슨 세제 푼 것처럼. 이게 왜냐하면은 산화가 돼가지고 기름 표면에 계면활성제의 성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되게 많이 나는 것도 버려주셔야 좋다. 자, 그럼 이 기름들은 어떻게 버리시냐면 100ml 이하의 소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키친타올에 흡수시켜가지고 타는 쓰레기로 같이 배출시키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상이 돼서 양이 좀 많아지면은 이제 폐기름 수거함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재활용 수집구역에 하나씩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주변에서 찾을 수가 없다면 수거통 위치를 물어보세요. 이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거통 위치는 공개가 됩니다. 요즘 모아두셨다가 이런 식으로 버리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그 에어프라이어 있잖아요. 에어프라이어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어떤 음식을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궁금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